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송 환경이 조금 안 좋아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얼굴은 안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칼날 시향할 때, 지난 마지막 25일 영상입니까? 어, 장이 좀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 했고, 또 금요일 날, 사실 지난주 1월 마지막 주에 월요일 날 빼고 나면 화수목금 다 장이 내렸죠. 내렸는데 이제 금요일 날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월의 마지막 날이 조금 무거웠을 수도 있고, 오늘 주말에 제가 뭐 경제 TV라든지 또는 유튜브 쪽을 좀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다들 분석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 빠졌냐 이야기하고 전부 다 게임스톱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게임스톱이라든지 AMC 코퍼레이션. 과연 그것 때문에 빠졌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보는 방법인데 물론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고 계속 이제 환율이 뛰었다는 거는 월말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월말에는 이제 수출업체 내고 물량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환율이 뛰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1월 달에 개인들이 한 22조 원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가. 그렇죠? 22조 이상을 매수를 했고 뭐 기관은 이제 거의 그 정도 팔았을 거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1조 이상 파는 게 흔한 게 아닌데도 이제 많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포인트를 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의 쇼스키즈 같은 경우는 맨 하단에 둔 이유는 저도 사실 그 영상에서 보면 가장 최근 영상에 이 게임스톱이나 아니면 뭐 AMC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닌데 이건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뭔지 중요하냐면은 뭐 공매도 세력이 쇼스키즈가 나서 쇼스키즈라는 건 이제 그 쇼커브를 말하는데요. 주가가 이제 급등하니까 숏 공매도 하락에 베팅한 거죠. 하락에 베팅했는데 급등하니까 뭐 급등한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판다. 한 가지 예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패시브 펀드하고 헤지 펀드하고 자금 사이즈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저도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사실은 헤지 펀드 때문에 장이 망가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언론이나 분석하시는 분들이 디스한다는 내용도 없잖아. 좀 조금 자신과 자만감이 있겠지만은 시장은 뭐 때문에 빠졌는지를 알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답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성씨가 날아오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 성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거꾸로 제가 묻습니다. 그럼 공매도 소스키즈 때문에 장이 빠졌다. 그래서 이 헤지 펀드들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판다.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MSCI 2월달 일정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를 추정하는 MSCI 자금은 대략 60조 달러라고 해요. 60조 달러입니다. 60조 달러.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원을 하면은 제가 조 다음에 단위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억 다음에 조. 네. 그럼 60조 달러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3개를 보타면 뭐 이런 단위 표현이 맞긴 않습니다만 6만 조 달러잖아요. 6만 조 달러. 6만 조 원이네. 6만 조 원. 가늠이 안 되죠. 헤지펀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헤지펀드라는 우리가 시장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에 비하면 세 발의 핍니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큰 재료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만약 공매도 소스키즈 때문에 장이 빠졌다? 그럼 얘네들이 주식 얼마나 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기사를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정권 기사를 쭉 보다가 전부 다 헤지펀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 해지 펀드가 뭐 해가지고 물론 엄청난 일이 생긴 건 맞는데 아니야. 이거 맞다 안 맞다 틀려가지고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장 최근 영상 보시죠. 해지 펀드예요. 해지 펀드. 쉽게 말해서 그냥 제가 정확히 사이즈 기억 안 나요. 100대 1 정도 보면 됩니다. 100대 1. 주식을 사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얘네들은 100억을 산다면 기존에 우리 큰 자금들 지수를 추종한 패시브 펀드들이 해지 펀드는 1억을 사는 겁니다. 100대 1. 왜? 그래서 해지 펀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레버리지 전략이잖아요. 레버리지 전략을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레버리지 전략을 쓴다는 말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해하기 좋게 설명드리면 신용 미숙 몰빵한다는 얘기예요. 신용 미숙 몰빵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전략을 쓰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신용 미숙 몰빵을 하는 이 해지 펀드들이 장을 흔든다고요? 그건 아니야. 이게 미국 증시를 이렇게 이틀 연속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주간 기준으로 한 3%를 내렸잖아요. 그럼 이제 10월 말 이후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10월 말에 왜 빠졌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걸 생각하면 답은 생각보다 쉬워요. 지금 보이는 지수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정신은 역사의 반복이에요. 도대체 10월 말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면 간편하지 않습니까? 장이 10월 말 3개월 만에 다시 한 3%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단 말이에요. 미국이 다우존스가 대략 6%였고 1월달 말은 뭐 3%야. 큰 것도 아니야. 나스닥은 당시 한 5% 하락을 했었고 지난주는 미국 나스닥이 4%. 근데 우리가 무슨 그것도 아니고 그새 잊어먹고 지금 요거 빠진 거 가지고 또 난리야. 아니야가 아니고 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헤지펀드 공매도 쇼케지는 제가 그냥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뭐 우리 게임스톱 주값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예전에 그 하나 이벤트로 보세요. 이거는 지워버립니다. 이거. 예? 저거 갖고 있으면은 장 대응 안 돼요. 저거 바라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장이 빠지면 도대체 어떤 재료인지를 가장 먼저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별표를 달아야 돼요. 요거는 별 5개 준 거예요. 백신 개발 4개도 별 5개 주는 거예요. 디지털 지세 도입이 한 3개 정도 돼요. 달러 강세는 별 2개 정도 드릴게요. 중국발 유동성 긴축으로는 제가 조그마한 별 하나 드릴게요. 야, 그럼 이렇게 별을 지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장이 나와요. 이제 어떤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호황제가 있습니다. 호황제가 있는데 정시를 이끄는 거는 결정적으로 경기라는 거잖아요. 경기라고요. 앞으로 좋아질까 나빠질까. 그래서 2월달 일정을 한번 보면 2월달 일정을 보면 이제 2월 2일 초에 RBA니까 호주 쪽이죠. 네, 호주 쪽 호주 맞습니까? RBA. 요새 좀 머리가 나빠지나. 네, 호주가 왠지 호주 같아요. 대부분 호주 쪽이 제일 먼저 시작하니 그다음 BOE가 영국이죠. 그다음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별 하나 줄게요. 별 하나, 별 반 개. 이 2개 재료는 날립니다. 그리고 MSCI 분기 리뷰 같은 경우는 MSCI가 2월달, 8월달이 분기 리뷰가 있고 5월달, 11월달에 반기가 있는데 분기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근데 중국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빠지고 한국에서는 제가 몇 번 정리해 드렸는데 지금 거론되는 게 픽히트, 픽히트하고 녹십자 정도는 거의 유력하고요. 나머지 이제 HMM하고 하나 정도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픽히트랑 녹십자가 편입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요거 정도. 근데 픽히트의 주가도 지난주에 좀 빠졌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무작위 들어왔어요. 그렇게 주식을 팔고 연기금도 무작위 팔았는데 픽히트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원래 픽히트 이런 종목을 잘 안 보던 사람인데 컨텐츠 관련주들이니까 이제 보라는 거야. 근데 외국인들이 조금 안 들어오니까 조금 긴가민가. 왜냐면 MSCI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와요. 근데 연기금 일자던 1월 중순부터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지난주 장이 빠지면서
훅 빠졌는데 저는 이 매수 의견 드립니다. 예, 빅히트 매수입니다. 심플하지 않습니까? 전략을 세울 때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요즘 뭐 조정시 매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주식을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맞든 틀리든 매수라는 매도를 딱 정해놔야 이제 그때부터 미세한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에 어느 정도 살지 아니면은 만약에 19만 5천 원이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바라보면서 여기서 한 방에 살지 이런 걸 바라면서 5, 3, 2로 살지 전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같지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갈 것 같으면 3, 5, 2를 사는 거거든요. 한 방에 100주를 사고 30, 50, 20주를 산다든지 5, 3, 2, 5, 3, 2, 50주, 30주 사는 건데 이런 전략들은 시장 상황이나 종목을 보면서 조금 달라져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티나지 않는 책에 나오지 않는 그 매수의 기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보면 그럼 이제 MSCI 분기 리뷰에 전체적인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죠. 6월달에 일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옵션 만기는 건 지나가시면 돼요. 자,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도 뭐 유가 이야기니까 뭐 크게 이 보고서가 중요할 게 아니고 금융위 정례회의 같은 경우도 예, 뭐 특별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또 거론될 수 있는 거는 공매도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이제 3월 15일이니까 2월 달에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 나오겠는데 제가 많은 동학개미님들 알려드릴게 공매도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AMC나 게임스톱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저 공매도 때문에 진짜 종목이 폭등하기도 하는 경우가 공매도예요. 물론 공매도는 찬성 반대를 떠나가지고 가장 문제가 아시겠지만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형평성.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아니 나는 삽 들고 갖고 저쪽의 상대편은 외국인들은 기관총을 갖고 전쟁터에 나오고 우리는 농사젓 낫 들고 나가면은 당연히 불공정한 경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하는 것도 그러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한테 주는 특혜를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은 막게 하든가 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마 조금 좋아지는 과정이라 봅니다. 예, 그리 보시고 금융평화위원회 별로 중요하지 않고 MSCI 반기 의회 보고 없어요. FTSE 반기 리뷰 있고요. FTSE는 예, 똑같은 거예요. 이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모건 스탠리 지수를 추정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말하는 거. FTSE는 영국 FT, 파이낸스 타임즈 이쪽을 추정하는 자금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한국은 당장 2월 달부터 의료진물을 1순위로 해서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현대차 eGMP 아이오닉 5는 2월 중에 예, 공개를 한다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애플카에 대한 2월 그림을 기아차 포함해서 발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월달 큰 이벤트를 보게 되면 대외 이벤트는 뭐 큰 게 없어요. 다 국내 이벤트죠. 뭐 이렇게 왜냐면 1월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건 없어 2월달은. 그러면 결정적으로 다시 원론으로 왔을 때 시장은 이 5가지의 악재 요인을 어느 정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첫 번째를 다시금 풀어볼게요. 공매도 빼버렸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건 일단은 자 이제 봅시다. 이게 다음 주 글자 좀 어려운데 2월 첫째 주 매크로 지표가 발표될 건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만 중국의 이제 중국 지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쵸? 예, 뭐 그쪽에서 제가 답을 원하는 건 아닌데 중국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도 차이신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지표도 이제 제조업이 있고 비제조업이 있는데 기준선은 50을 중심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프리비어스니까 이전 수치가 53이었고 컨센서스니까 52점. 그러니까 약간 1월달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하향을 전망을 하죠. 근데 50 이상이면 이 정도면은 별 2개 정도 나쁘게 나와도 괜찮아요. 50 많이 탈하지 않으면. 하이올러 가면 미국도 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ISM이라는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 ISM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지수인데 얘는 되게 높아요. 얘들도 기준수는 60이었는데 그러니까 60점이니까 약간 12월달보다는 나쁘게 전망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60대면은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또 뭐 어쩌고 별거 없어요. 수요일 날 가면 미국이 고용이 안 좋죠. 예. ADP 민간 취업값 이런 것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 정시가 조금 더 튼튼해지는 큰 바탕이 돼요. 근데 조금 긍정적인 거는 미국이 12월 달에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F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은 미국 경기가 1월 달 경기가 12월 달보다 후퇴했다는 표현을 썼고 그 후퇴했다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게임 스텝 때문에 조금 잊혀진 미정시 하락의 빌미가 된 거예요. FMC 회의 이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빠진 것도 여기도 복합징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에요. 그건 왜? 실제적으로 연준 미국 FRB 연준을 말하는데 여기는 경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12월 달 데이터만 봐봐. 이 사람들은 학자야.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이런 것처럼 정치가가 아니고 학자들이 학자.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숫자로 말하는 게요. 프리비어스니까 12월 달에 ADP 민간 고용이 12만 3천 명이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지표가 개떡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연준은 제조업 지표나 이런 거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고용, 생산, 소비 이런 게 중요해요. 여기에도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전망치가 워낙 이걸 기저효과라 그럽니다. 기저효과. 정시에서 쓰는 기저효과란 말이 지난달에 안 좋으면 이번 달에 조금만 잘해도 조합의 효과를 기저효과라 그래요. 많이 배우죠. 오늘 영상이 안 나니까 차분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5만 8천 명 정도 전망한다는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예요. 이건 또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월말 월초에는 이런 제조업 지표하고 고용 지표하고 이 중국하고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를 보게 되는데 또 너무 이 설명만 하면 재미없죠. 딱딱해서 알았어. 제조업이 있고 비제조업이 있어요. 비제조업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그 제조업 그러니까 뭐라 그래 생산과 관련된 거. 예, 생산. 가볍게 설명드리면 이건 소비와 관련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지수 두 개 중에서 두 개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보면 되면 요게 한 별 3개라면 요게 별 4개예요. 아니 제조업이 증가해야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는 말인데요. 지금은 글로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이 성장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차를 막 열심히 만들고 공장을 열심히 짓고 뭐 다리를 놓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몰라?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예요. 중국의 3분의 2가 소비예요. 생산이 아니라고. 다 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공장에서 차를 만들고 텔레비전을 만들고 로봇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어느 정도의 전 세계 경기 자체가 안으로의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해 소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지표의 힘의 파워는 제조업 생산 지표보다는 비제조업 지표가 더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별을 그렇게 내리는 거고. 자, 그래서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가 곧 비제조업 지표예요. 근데 56.3에서 약간 55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캐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제조업 지표는 53인데 서비스업 지수는 56이네요. 숫자가 높죠. 예, 높아요. 제조업 지수보다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숫자가 높아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소비의 여력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안 되면 뭐 왜요? 자, 그래서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도 그 다음날 또 발표가 되는데 보면 얘도 57.2야. 57.2에서 컨센서스는 56.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첫 번째 주에 발표되는 미국,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는 12월 달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1월 달 컨센서스는 낮습니다. 낮아. 이미 낮다고 봤기 때문에 더 낮게 나와버리면 선반영. 조금만 좋게 나오면 뭐야? 조금만 좋게 나오면 뭐냐고. 오, 좋구나라고 해석돼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만약에 일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하는 월요일날 차이신 제조업 지수
화요일날 ISM 제조업 지수, 수요일날 차이신 서비스 PMI, 목요일날 ISM 서비스 PMI가 12월 수치보다 이미 낮다고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예측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만 좋으면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장에서 강력한 악재, 경기 회복의 난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빛을 줍니다. 두 번째가 근데 조금 더 나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반전의 시그널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뭐 차트 줄 걷고 있을 거 아니잖아. 내려갈 때 줄 걷는 거 아니야. 내려갈 땐 줄 걷는 게 아니라고. 코스닥 60일선에서 지지를 받았지만은 여기가 무조건 저점이다 말할 수 없어요. 왜? 주식시는 내려가는 속도가 중요해. 이렇게 훅 때렸다는 거는 큰 매도가 나온 거예요. 예? 큰 매도가 나온 거고 대신 한편으로는 이 큰 매도가 나온 힘을 빨리 원인을 분석하고 이 재료를 희석시킬 수 있는 걸 안다면 우리가 잘 아는 하고수 하프로가 잘하는 반등을 귀신같이 잡아먹어요. 그때 돈을 왕창 버는겨. 돈은 이럴 때 버는 것보다 이럴 때 이봉에서 버는 것보다 여기서 먹을 때가 제대로 먹어요. 나중에 모르신 분은 모릅니다. 네. 몰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너무 지금 즐기는 거야. 애들이 곡소리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말고요. 시장이 애널리스트 바쁘더라고. 주말에 뭐 왜 내려갔는지 지금 왜 내려갔는지 분석할 때 시간이 어딨어. 이건 어차피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끼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가 주식하는 주린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지금 장에 어떤 악재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정도는 달달달달 외워요. 경기 회복이잖아. 난 백신 개발이 난항이에요. 자, 거기 보고 한번 조금 더 부과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이 발표가 될 건데 실업률은 중요하지 않아. 미국은 6.7%야. 근데 똑같아.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이게 12월 달에 마이너스 14만 명이 감소해가지고 쇼크가 난 거예요. 플러스가 돼도 쉽게 말해서 취업이 안 되는겨. 취업이 안 된다고. 근데 다행히 7만 5천 명. 옛날로 치면 형편없는 숫자인데 그래도 증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간 일정을 바라보게 되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 많아요.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른데 아니 다 전망치가 낮은데 악재라고요? 사실은 12월 달 지표가 고용 빼고는 너무 잘 나왔던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기준수는 50이에요. 50이고 자 이제 두 번째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경기라는 거는 다음 주에 확인합시다. 제조업 비용으로. 근데 두 번째가 백신 개발이라든지 공급의 난항.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주말에 나온 이슈들을 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EU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판매 허용을 승인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노바렉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급률을 계속 조금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결정적으로 백신 개발에 대한 재료는 여러분들이 뭐 아스트라제네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노바백스니까 어떤 특정 기업 그 개별주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에서는 이 백신 개발에 대한 속도하고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만 조금만 긍정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충분히 2월 달에는 1월보다는 나을 확률이 높아요. 이제 많은 부정론자들이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많거든요. 왜? 백신이란 건 완벽하지 않거든요. 백신이 완벽하면 백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거냐. 백신은 100%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 백신이 100%라고? 그거 어떻게 장담해? 그럼 사람이 쉽게 말씀드립시다. 감기요. 우리 독감 주사 맞지 않습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미국이 25만 명 정도가 죽어요. 사망한다고 합니다. 뭘로 죽는지 아세요? 독감으로요. 미국이 독감으로 25만 명 정도 죽을 때는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했어. 지금처럼 난리가 났습니까? 마스크를 썼습니까? 거리두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잖아. 그쵸? 이게 뭘 말하냐. 백신이라는 거는 100%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백신 개발이라는 거는
100%가 아니야. 70%만 되면 되는겨. 70%만. 근데 지금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간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늦게 시작했냐면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어렵나? 너무 이야기 길을 배가 산으로 가요. 방식이 다르잖아요. 백신 개발 방식이. 백신 개발 방식이 화이자 모더나는 뭐예요? 화이자 모더나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금방 하도 재료가 많으니까 금방 잊어먹는 게 얘네들은 RNA 백신이잖아. 핵산인가? 백신이고 다르잖여. 아스트라제네카는 뭐야? 아스트라제네카가 기존의 백신이고 제일 싸잖아요. 그 다음에 노바백스가 뭐예요? 중화 백신이잖아요. 항체인가? 이건 두 방 맞아야 되나?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방식이 다르잖아요. mRNA 백신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지 못한 처음으로 시작하는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우리가 수많은 백신이 존재하는 그 백신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거. 그래서 싼 거 아니야. 그리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약간 다른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겠지.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K정권사의 서모 팀장님이 정말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에요. 저도 그분의 시향을 엄청나게 보는데 이분만이 유일하게 딱 이거 때렸어요. 장 빠진 거요? 다 맞는데 디지털세 도입 때문입니다. 이게 포인트야. 밑에 디지털세 도입 이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라고요. 별 3개지만 근데 왜 별 5개가 아니고 별 3개를 줬습니까? 새로운 재료가 아니거든. 근데 다시 붉어진겨. 그래서 3개야.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디지털세 도입 핵심이에요. 자, 달러 강세는 빨리 보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요일날 환율이 좀 뛰었죠. 자, 환율이 원화가 뛰었는데 원화만 뛴 것만 보면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위안화까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의 위안화는 오히려 뭐예요? 강세예요. 그럼 됐어요? 대상 설명 필요 없죠? 안 잡히면 안 되는데. 중국의 위안화는 약세잖아요. 우리나라 원화는 뭐예요? 중국의 잠깐 거꾸로. 이게 내려가면 강세예요. 자국통화 강한 거예요. 중국의 위안화는 강세예요. 강하다고.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뭐예요? 약해.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오버슈팅 난 거예요. 월말에. 자, 그러면은 중국의 위안화 강하다는 건 중국의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소리예요. 시장의 일각에서 했던 유동성 흡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도 그게 아니야. 검토만 한 거야. 15금리 올라도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야. 중국 증시가 빠진 거는 위안화가 강해서 빠진 게 아니라 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빠진 정도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달러가 강했냐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걸 보는 게, 여기 보면 유로도 약하죠. 유럽이 안 좋거든. 그러면은 중국 어디 갔니? 달러 인덱스 얘만 보면 돼. 90.56이잖아요. 안 보이네. 달러가 막 폭등을 하면 지금 보면 1월 15일 정도에 90.75였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주 종가가 90.56이야.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가 아니라 단지 들으셔야 돼. 미국 증시가 3%가 빠졌는데 달러가 튀어오르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사투리를 쓰지.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이 결정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세게 흔들려고 그랬는데 달러가 튀어요. 91까지 가버려요. 안 가. 뭔 소리야? 똑같아. 이거 그냥 토해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거 토해낸 거라고. 1월 중순에 우리 장 흔들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빨리 또 시계를 돌려야 돼. 분명히 1월달 중순에 장이 흔들렸어. 10월 말 재료와 똑같아. 1월 중순에 장이 한 2, 3% 빠진 적이 있어. 코스피가 100포인트. 이게 10월 말이랑 똑같다고. 그게 뭐였죠?